최근 인요한 혁신위에 의해 사면받은 뒤 조리돌림이었을 가능성을 다시금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과 국힘이 이준석이라는 같은 여당 대표마저도 성접대 의혹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로 주홍 글씨를 새기고 문제시 삼았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이 대표를 거론하며 문제시 삼고 이 대표가 범죄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쟁과 조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들이 수구보수인 것입니다. 본인들은 자칭 보수의 적통이라며 정통보수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또 자신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나 쓰는 수구보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수구보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11월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자리에서 현재 국힘에 대한 상황을 가감없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하여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홍 글씨를 써서 딱지 붙이고 듣보잡 동원해서 그걸 경찰에 고발하게 하고 수사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 전 대표가 지금 돌아오겠나? 돌아오면 진짜 배알도 없는 놈이 된다. 쉽게 못 돌아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불거졌던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죄가 아님에도 윤 대통령과 윤심에 충성했던 국힘 의원들로 인해 죄가 있는 것처럼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민주당이 아닌 같은 국힘인 홍 시장이 언급했다면 이 전 대표의 성상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의혹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 11일과 같은 해 8월 1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로부터 2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국힘 전신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마치고 방송활동을 하던 때였는데 김 대표를 만나 특정 인물들을 거론하며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당시 윤석열 후보와 틀어진 직후였던 2021년 12월 27일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틀 뒤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당시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였던 강용석과 김세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3월 가세연은 이 전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이 7억의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고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가세연과 일부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다시금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2년 7월 김성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가 2021년 이 전 대표가 강용석과 김세희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하여 경찰은 2022년 9월 20일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2015년 김성진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받았다며 성접대 의혹과 연관되어 오던 알선수재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2022년 10월 13일 경찰은 실제 물증은 아니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김성진 대표의 술자리 사실을 토대로 이준석이 가세연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가세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 성접대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죄가 있다 없다 단정 짓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그러나 국힘 윤리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던 지난해 7월 성접대가 아닌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품위유지 위반을 명목으로 성급하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윤핵관으로 분류되던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와의 텔레그램에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며 체리 따봉을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에 불을 붙이고 국힘을 동원하여 징계 및 퇴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었습니다. 그간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선거 전략의 불일치와 이 전 대표를 경시하는 윤핵 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삐걱거리다가 지난해 6.1 지방선거 이후 혁신위원회의 공천 시스템 개혁과 이 전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으로 인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후 이 전 대표는 체리 따봉 문제에 대해서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았다는 뜻의 양두구육을 언급했고 또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두고 가처분 신청을 할 때 탄원서에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며 갈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윤 정부 집권 1년 차에 여당 대표가 퇴출당하고 비대위가 출범하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표에게 기분 상하고 자존심에 금이 가자 마상을 회복하기 위해 여당 대표를 조리돌림하는 쪼잔한 소인배 행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 시장은 작년엔 조용했었지만 이 전 대표와 함께 징계를 받았다 최근 인요한 혁신위에 의해 사면받은 뒤 조리돌림이었을 가능성을 다시금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과 국힘이 이준석이라는 같은 여당 대표마저도 성접대 의혹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로 주홍 글씨를 새기고 문제시 삼았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죄라고 단정하여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수도 없이 쪼개서 하고 소환하여 조사하는 기우제식 수사를 하는 동시에 무슨 말만 하면 이 대표를 거론하며 문제시 삼고 이 대표가 범죄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쟁과 조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들이 수구보수인 것입니다. 본인들은 자칭 보수의 적통이라며 정통보수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또 자신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나 쓰는 수구보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수구보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런 정통보수와 수구보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